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하게 논되는 부산 재개발. 자, 6월 첫 주차 소식입니다. 예, 벌써 6월 달이에요. 예, 5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세월 빠르죠? 자, 오늘 말씀드릴 알쓸은 3개 들고 왔어요. 자, 신평 2구역 재개발이 공공참여 재개발로 진행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명서 1구역이 시공사 입찰한다는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광안 6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3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평 2구역 공공참여 재개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신평 2 재개발 입안 요청제로 공공참여형 전환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위치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를 적용해서 사하구의 신평 2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자, 사하구의 신평 2구역인데 여기는 조합 방식이 아니라 예. 조합 방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개발하는 방식은 입안 요청제라고 합니다. 입안 요청제. 예. 이 제도는 주민이 구역 경계를 직접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에서 나타난 획일적 설계, 기반시설 부족, 계획 지연 문제를 줄이고 공공성과 창의성을 확보하도록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공공이 개입을 해가지고 공공성도 확보를 하고 기반시설도 좀 막방에 집어넣고 그 계획이 지연되는 것도 막아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평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52,000제곱입니다. 52,000제곱. 예. 그래서 시는 3월 달에 입찰 공고와 5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기획력이 뛰어난 업체를 더 선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뭐 혁신적 디자인을 도입해서 주거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입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신평이가 어디냐? 신평이가 어딘가 하면은, 그 지하철 1호선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지하철 하단역을 지나서 다음 역이 신평역이에요. 그죠? 신평역. 그 사이에 보면은 가락타운 2단지가 있습니다. 그죠? 가락타운 2단지, 3단지가 붙어 있는데 가락타운 2단지 아래쪽 여기 보시면은 하남중학교를 보이시죠? 그죠? 하남초, 하남중이 있는데 그 서측편 요 자리 제가 마우스 표시하거든요. 이 자리 여기가 신평 2 재개발 구역입니다. 바로 낙동강 바로 강변에 있어요. 예, 입지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끼고 있고요. 낙동강 바로 강변에 있고요. 지하철 신평역까지 이 정도면 뭐 5분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 정도 거리. 예, 입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 평지예요. 또 그리고 완전 평지. 요 가락타운 2단지 아래쪽 요 자리에 보시면 됩니다. 요 자리. 예.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럼 전체 면적이 52,000제곱이니까 여기가 52,000제곱이면 대략 뭐 한 1000에서 1100세대 사이 그 정도의 아파트 세대수가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왜 공공이 기여를 했을까? 예. 아시겠지만은 지금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데서는 지금 조합 분양가가 정말 하늘 모르고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보면 지금 제가 몇몇 들은 구역이 있는데 그런 구역에서조차도 지금 사업성이 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구역에서조차도 지금 조합 분양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왜?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일반 분양가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하구 신평동이에요. 그죠? 사하구 신평동.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민간 건설사를 갖다가 입찰을 해가지고 여기에 민간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군을 데리고 오려면은 공사비 요즘에 750원 우습거든요. 평당 750원 우습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뭐 조합원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일반 분양이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암만 이 사업을 하더라도 예, 뭐 적어도 8억 정도 나와야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볼 수 있다. 그 이해가 된다면 아예 뭐 이 계산조차 하기가 어렵다. 그런 수준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공공이 개입을 해가지고 공공이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우니까 공공성을 강화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게 핵심으로 보이고요. 예. 이런 방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그죠? 이런 방법이 진행이 처음으로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는 이 안에 계시는 이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사업을 진행해 보면은 어떠한 부분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득이 될 것이고 어떠한 부분들은 조합원에게 실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사업을 진행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암만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들이 이 안에 계시는 원주민분들, 뭐 지금 조합원이라 얘기합시다. 그죠? 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조합 원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들이죠. 아직까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에 민간에만 맡겨둔다면은, 예, 개발 안 되거든요. 개발 안 됩니다.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개발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예,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재개발은 오히려 공공이 들어와서 공공과 같이 개발하는 그런 좀 모범 사례로 남겨진다면은, 예, 굳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쪽 신평 쪽에도 재개발 구역 많잖아요. 그죠? 이런 신평 2 재개발인데 요쪽에 있는 신평 1 재개발 요쪽이 신평 1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예. 동묘 위쪽에 여기 신평 1 재개발 요런데 예, 사업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서부 상권의 재개발 구역에 큰 예, 어떤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동부 상권이나 이런 쪽에 사업성이 좋은 곳은 재개발이 그래도 그나마 뭐 무난히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부 상권에서는 예,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바로 사업성 문제, 공사비 문제, 돈 문제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공공이 이제 같이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놔둬서는 개발이 안 될 것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 시도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평2 재개발에서 일반 요청제로 공공이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되는 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